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민희연입니다. 상가투자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6가지 비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부에서는요, 상가투자 시 알아야 할 6가지 내용 중에서 총 3개의 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였던 이제는 상가의 시대가 왔다 에서는요, 대한민국 신흥 부자를 배출한 것이 상가투자임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KB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KB부동산 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최근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상품이 상가임을 재차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상가투자 일부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였던 상가는 월세가 나오는 샘물이다 에서는요, 최근 예측하기 힘든 주택시장의 현실 속에서 비주택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인 상가는 다소 비싸더라도요, 매달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파트였던 상가 투자의 장점은 무엇인가 에서는요, 상가 투자의 6가지 메리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상가 투자 2부 강의에 앞서서 윤석열 정권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발언이 상가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지난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6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유세 개편과 양도세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임대차 3법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까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에 하나죠. 최근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상가 투자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그로 인한 기대 심리가 상가 투자 시장에도 반영이 된 듯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새 정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향후 주택 공급의 속도는 내겠지만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요, 당분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기보다는요,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더욱 집중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체감했던 고강도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핵심은요, 바로 양도세 중과로 대표되는 폭탄 세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특히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만,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이 있었죠. 지나친 규제 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라고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피력한 것이 대출 규제가 풀리기 바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에 다소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말이 또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나 대출 규제, 세금을 대폭 풀어줄 거라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나친 규제 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 자, 규제 함부로 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우면서도 투자자분들의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줄 부동산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한 주택 상품보다는요, 비주택 상품으로 눈을 돌려봐야 하겠죠. 비주택 상품이라고 하면 우선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오피스 등등이 떠오르는데요. 그중에서도 DSR 규제와 상관없이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되는 상가에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대출 규제에서 주택 상품보다 자유롭고 향후 수익 전망이 좋은 부동산 상품이 바로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우선 투자 가치 높은 상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상가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른 하늘에 돈벼락 맞을 상가 투자 강의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상가 투자 시 꼭 알아야만 하는 6가지 비법의 네 번째 파트 들어갑니다. 네 번째 파트는 상가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투자 행위에서 간과하고 지나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가 투자 시에도 주의할 점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원하는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상가 투자 시에 주의할 점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보다는 공실의 리스크가 높습니다. 네, 두 번째, 상가 가격의 시세가 천차만별입니다. 세 번째, 향후 매도 시 처분이 까다로울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대출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가 상가 투자 시 주의할 점 총 4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실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투자할 때 공실의 위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노후 자금과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에 투자했고 매달 대출 이자가 나가는 상황인데 공실이 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실 우려를 불식시키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려면 좋은 입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란 상가가 위치한 주변에 유동인구와 유효 수요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고객들이 상가를 방문하는 주요 동선 라인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결국 상가 투자 시에 공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 시에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과 유동인구의 동선을 파악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발품을 팔아야 하겠죠. 대다수 상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이미 단가가 매우 비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가치 높은 지역을 찾아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상가 투자 시 주의할 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상가의 시세 데이터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 데이터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시세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상가는요, 매매가의 시세 데이터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죠. 그래서 같은 건물의 상가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 시에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개별 상권 지역의 시세 데이터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분양 광고에 혹해서 덜컥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기대했던 수익률은 고사하고 투자금 자체에서도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가 투자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습니다. 상가 투자 시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상가는 향후에 처분하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요, 우리가 거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요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상가는 좀 다르죠. 내가 급하게 팔려고 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 투자 시 네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바로 대출 금리의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대출 없이 내 자금만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런데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상가 투자 시에 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늘어나는 이자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서 대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이상으로 상가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가 투자의 장점이 훨씬 더 메리트로 다가오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하시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상가 투자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5번째 파트입니다. 돈 되는 상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다른 부동산 상품보다 수익률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요소를 정확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 첫 번째 요소입니다. 유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효 수요는요, 상권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유효 수요를 알아야 해당 상가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고요. 예상 매출액을 산출해야지 상가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입니다. 해당 입지의 상가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줄 구매자를 의미하고요. 그것을 계량화한 것이고 상가 투자 시 입지 조건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보다 앞서서 유효 수요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성공적인 상가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돈 되는 상가 고르는 2번째 방법, 주 동선을 찾아야 합니다. 주 동선이란 한마디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동선을 의미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좋은 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효 수요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해당 상가가 유효 수요가 다니는 길, 즉 주 동선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인구는 주 동선이 중심이 되어 움직입니다. 전철역이나 쇼핑몰 등등의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유동인구의 통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 동선에 맞물려 있고 기준점에서 가까운 입지가 돈 되는 상가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3번째로 흐르는 입지를 피해야만 합니다. 흐르는 입지는 대로변의 버스 정류장처럼 유동인구는 많지만 정작 매출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흐르는 입지에서는 그 앞을 지나는 유동인구의 상당수가 해당 상가가 아닌 자신의 집 앞의 상가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람들이 목적성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입지에 상가를 투자한다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돈 되는 상가 고르는 방법 중에 3번째 포인트, 흐르는 입지를 피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6번째 파트 들어갑니다. 상가의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크게 단지 내 상가, 근린 상가, 주상복합 상가, 역세권 상가, 테마복합 쇼핑몰 상가, 그리고 상가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상가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권의 특징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가가 입지한 곳의 주변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대형 쇼핑몰 등 직객시설이 있는지, 배우 세대는 어느 정도인지, 주로 이용하는 세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상가 투자나 창업을 위한 점포를 고를 때는 권리금이 높고 화려하게 꾸민 큰 점포를 봐야 하는 게 아니라요. 업종별로 유리한 상권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상가 종류에 따라서, 입지 조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소비계층과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상가의 종류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타입이죠. 상대적으로 공실의 위험이 적고 수익이 안정적이지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낮아서 생각보다 큰 차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또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의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요,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는 고정 고객이 존재하고요. 주로 단지 내 거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 밀착형 점포들이 상가에 임차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단지 내 상가는요,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위치와 동선, 입점 상가 등이 잘 형성되어 있죠. 단지 내 상가는 투자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 투자 시에는요, 단지의 세대수 체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지 내 상가의 기본 매출과 상권이 보장되는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1000세대 내외라고 합니다. 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20평에서 30평대의 중소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 내 상가가 투자 시에 유리합니다. 상가의 종류별 특징, 장단점 두 번째입니다. 근린 상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린 상가는요, 도심 밀집 지역의 주거지 근처에 가깝게 위치한 3층에서 5층 정도 높이의 빌딩에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근린 상가는 주거 밀집 지역 주변에 있어서요, 매출이 안정적인 편이고요. 교통이나 상권이 발달한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가의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대형 마트나 쇼핑몰, 유사 업종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린 상가 좋은 물건을 선택하려면 걸어서 10분 내에 배우 세대가 1000세대 이상이 형성되어 있고 10대에서 30대의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이 유리합니다.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좋고요. 주변에 대형 쇼핑몰과 업종이 겹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마트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라면은 해당 근린 상가 상권의 유동인구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상가 투자 시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주상복합 건물 내의 상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결합된 주상복합 건물 내에 1층이나 2층에 편의점, 식당, 병원, 약국 등등의 생활 밀착형 점포가 입주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상가는요,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에 있어서 경쟁 상권에 비해서 확실히 우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접도로가 떨어져 있고 유동인구의 유입이 적은 불리한 입지에 있는 상가는요, 한정된 대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실 발생 우려와 임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 상가의 종류 네 번째입니다. 역세권 상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 상가는 엄청나게 많은 유동인구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유동인구가 실제적으로 매출과 연결되는 유동인구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꾸준하게 구매를 실행시켜주는 유효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역세권 상가도요, 눈에 띄는 유동인구만 많고 실제 소비는 역 근처의 인근 주거지 상권에 포진해 있으면은 실제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향후에 임차인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가의 종류 다섯 번째입니다. 테마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테마 복합 쇼핑몰은 유동인구의 소비 패턴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 다른 상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중심 번화가 특수 상권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명동, 종로, 압구정, 강남역 상권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유입이 되고요. 특히나 소비력이 높은 20, 30대 여성의 유입률이 높아서요, 소비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테마 복합 쇼핑몰의 경우에는요, 쇼핑몰 운영에 따라서 본인이 가진 상가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쇼핑몰이 브랜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와서 소비를 하면 성공적인 상가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쇼핑몰의 브랜드가 노후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하는 소비자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서
본인이 투자한 상가의 매매가와 임대료도 떨어지고요. 향후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가의 종류, 바로 상가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겸용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상가주택은요, 이름 그대로 상가와 주택이 한데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래층에는 상가, 위층에는 주택을 두는 게 일반적이죠. 상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에 세를 줄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을 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죠. 상가주택은 보통 상가주택 택지를 매입한 후에 건축하거나 기존의 상가 가택을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층에는 상가를 지어서 직접 커피숍이나 빵집 등등 생활 밀착형 점포를 운영해서요, 소득을 올리거나 임대를 하는 형태로 가고요. 위층에는 원룸주택을 지어서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지역 분석만 잘 하면은 노후 대비로 상당히 유망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가주택은 개인의 노력과 전략에 따라서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과 위험이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상가주택은 아파트와는 성격이 다른 부동산이죠. 상가 건물은요, 상권을 선택하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거치는 등 철저하게 개인의 노력과 고생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노력의 선물입니다. 결국 적재적소에 유리한 입지 조건에 위치한 상가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이번 시간 상가투자 강의 2부에서는요, 상가투자 시 주의할 점, 돈 되는 상가 고르는 방법, 그리고 상가의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가투자 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 잘 숙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상가투자 시에 잘 활용해 주신다면은 성공하는 상가투자의 길로 접어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02-356-7877, 이메일은 ysys8765, 네이버닷컴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번 강의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